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HDR을 합성했을 때, 머지했을 때 생기는 코스트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잘라서 지난번에 업로드를 했었고, 보는 것과 같이 장노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강화도 선두살입니다. 업판장 앞에 있는 장노출 포인트인데 좀 보이는 것처럼 배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죠. 이 배는 원래 어떤 배였냐면 이런 배입니다. 이렇게 있던 것이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45분쯤 촬영을 한 것인데, 이때만 해도 30분 1시간씩 이렇게 한 장 한 컷으로 장노출을 촬영할 때예요. 요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고 5분이고 3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잘라서 몇 장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유리한 점이 있죠. 이렇게 나눠서 찍는 것은 10장으로 찍었을 때 한 장이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삼각대를 건드려도 한 장을 버리면은 나머지 갖고도 충분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촬영하는 것과 이렇게 여러 장으로 나누어서 촬영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인터벌 촬영, 그냥 평상시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렇게 빠른 셔터로 해서 인터벌 촬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장노출 효과를 내는 사진을 만들어 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영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촬영했을 때 이렇게 곱게 반영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반영이 생기는데, 잘라서 했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이런 반영 같은 데가 살짝 이렇게 띠처럼 생길 경우가 덜어 있는 건 봤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느끼질 못해요.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 보이네. 하얗게 여기 까만들이 보이는 그 노이즈가 있죠. 이 장노출을 한꺼번에 촬영했을 때 30분씩 1시간씩 촬영하면은 가장 문제점이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진으로 찍어서 머지를 하게 돼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뭐 10분씩 아니면은 5분씩 촬영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평균값을 써도 요 노이즈는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지금 나한테 해온 질문은 요 사진 이런 피사체처럼 이렇게 만드는 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은 사진 찍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 갖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면은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간 거죠. 지금 강화도 선두사리 업판장 앞에 있는 이 포인트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내가 화각을 이렇게 맞추겠죠. 화각을. 이게 지금 빠르게 찍으셨던데 지금 여기 보면 하늘이 아주 흐려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죠. 좋지 않은 날. 이렇게 세 컷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맞추면서 이제 어떤 노출이 좋을까 맞추는데, 내가 이걸 보면은 지금 이걸 보면은 요 셔터 스피드가 13분의 1초입니다. 13분의 1초. 그 다음에 F값이 11. IS가 31입니다. 31. 나는 IS를 최대한 낮추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IS 100을 기준으로 해서 25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해서 쉽게 이렇게 스탁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100만 필터는 20스탑 이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해서 보통 IS 100 정도 놓고 촬영을 하면은 요 정도 날씨라도 한 120분의 1초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노이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IS를 31 지금 맞춰져 있는데 100 밑에는 64가 있습니다. 또 니콘
850 같은 경우 그 아래에 31까지 한 스탑이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ISO를 놓고 찍었을 때와 64를 놓고 찍었을 때, 31을 놓고 찍었을 때, 촬영을 했을 때 이 노이즈 문제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을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밝은 날은 30분의 1초, 40분의 1초, 80분의 1초까지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데, 이 날처럼 날이 이렇게 흐린 날은 그렇게 날이 나오질 않아요. 날이 나오질 않고 13분의 1초네요. 지금 한 달 사이로 찍은 사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같은 자리인데, 요거는 8월 달이고 7월 달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요건 7월 달 사진이고, 요거는 8월 달 사진이에요. 요 풀 색깔 보면 뭐 거의 같이 7월이나 8월이나 좀 비슷한데, 저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또 가서 내가 이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여기 날은 이제 배가 그래도 이 물에 떠 있는 배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 차이는 한 45분, 40분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찍었는데, 이 사진은 이렇게 찍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거의 없이 이렇게 촬영이 됐고, 요 안테나가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살짝 표가 나죠. 나고, 요 날은 이제 요런 사진이에요. 요러한 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하듯이 노이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IS를 낮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도가 다 잡혀져 있으면은 이제 한 컷을 찍으니까 요 사진은 얼마인가 보면은 25분의 1초네요. 지금 25분의 1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아까 요 사진은 13분의 1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25분의 1초. 자, 25분의 1초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25분의 1초를 이제 놓으면은, 여기서는 이게 지금 F값이, 여기서는 F값을 5.6으로 놔서 25에 지금 가 있는 거고, 이 사진에서는 F값을 11로 놨기 때문에 13분의 1초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25분의 1초. 여기서 F값이나 ISO는 지금은 이제 떠났습니다. 지금은 요 사진은 노출이 적정 노출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은 25분의 1초를 이렇게 놓고 찍으면 딱 나오는 사진이에요. 여기다가 ND 필터를 넣어서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50분의 1초 이렇게 딱 해서 쉽게 250, 500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시간 1시간 7분짜리는 20스탑이에요. 20스탑이 딱 계산이 나오는데, 나는 어플을 씁니다. 니시에서 나는 어플을 쓰는데, 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요 사진은 적정 노출이고, 요 사진 적정 노출에 있는 지금 셔터 스피드만 딱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25분의 1초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플에다가 25분의 1초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는 1500, 128, 64 이렇게 하면 종류가 4가지네요. 그런데 1000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을 쓰기 위해서 1000을 2개를 사서, 그러니까 1000 2개 하고 500, 128, 64, 128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필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ND 필터는 500이 있으니까 500 하나 쓸 수가 있죠. 1000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곱하기를 해야 돼요. 64하고 128을 곱하면은 8000이 나옵니다. 8000이라는 필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되고, 또 64하고 1000 하면은 곱하면은 64000이라 64000 필터도 나한테 있는 거고, 500하고 64 곱하면은 32000이 돼요. 그 32000 필터도 있겠어요.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한 8개인가 이렇게 돼요. 8개. 예.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주지를 내가 지금 못하고 말로 해서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그 필터를 5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5개의 경우의 수를 필터 통에다가, 각에다가 필터 각을 내가 4개, 5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다 하나에다가 써놨어요. 내가 쓸 수 있는 필터 500, 1000, 8000, 32000, 64000, 128,000, 50만, 100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8000을 쓰려면은 64, 128 두 개를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2000은 64, 500, 64000은 128 곱하기 500 해도 되고 64하고 바로 1000을 곱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수를 써놓고서 내가 이제 맞춰놓고서 지금 아까 25분의 1초라고 그랬죠? 25분의 1초를 입력하고 이제 필터를 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32,000을 넣으니까 10분이 나온다. 그럼 너무 길다. 그러면은 이제, 8,00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6분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은 6분에 찍을까? 그러면 6분씩 찍으면 됩니다. 6분씩 이제, 나는 이제, 오늘은 8000이라는 필터를 끼고 25분의 1초에서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필터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는 25분의 1초라고 하는 셔터 스피드가 나왔고 8000을 넣으니까 5분씩 촬영할 수 있다.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다른 걸 또 쓰는 거죠. 64,000, 128만을 넣으니까 40분, 1시간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촬영된 이것은 64,000이나 128만 이런 걸 끼고서 한 45분 촬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데이터 값이, 여기에 본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메타데이터에 필터는 나오질 않아요. 필터는. 그래서 ISO 31에 25분의 1초, F값은 5.6이다. 또 여기에서는 13분의 1초, F값 11, ISO는 31이다. 그래서 13분의 1초를 입력을 하고 내가 맞는 거기에 필터를 찾아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를 장착한 다음에 릴리즈에다가 필요한 시간을 입력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3년 전 사진이거든요.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나눠서 찍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시간에 한 컷 하나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중간에 누가 카메라를 잘못 만지면은 그날 사진이 꽝인 그러한 날이 있어서 바디를 2개씩 놓고서 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렇게 촬영하지 않고 되게 3분에서 한 7, 8분 정도 이렇게 인터벌로 나누어서 짧게 끊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도를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보니까 물이 여기 들어오고 있네.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물이 아주 몇 물이냐에 따라서 물이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자, 들어오면은 이제 금방 찍은 사진이지만은 요까지 이제 좀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자, 요게 이제 완전 세팅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ND 필터를 끼기 전이죠. 끼기 전. 그래서 사진을 하나 완전 카메라 삼각대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찍어 놓는 겁니다.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에 ND 필터를 끼고 이렇게 장노출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여기는 배는 또 떠오르게 돼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게 되죠. 이 사진은 지금 아주 보니까 잘 찍힌 사진이에요. 전혀 흔들림도 없이 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은 2컷이 찍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장노출
들어가기 직전에 한 컷을 떠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45분 동안 장노출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이 사진에서 장노출 사진에서 이러한 저 흔들리는 배를 고정될 수 있는 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것은 합성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합성. 그래서 그 과정을 시간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그냥 포토샵으로 갈게요. 지금 여기서 자, 여기서 요 사진이죠. 요 사진과 그러면 두 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 사진 두 개를 바로 합성으로 갈게요. 여기서 가는 방법은 두 개 선택을 했고 툴에 가서 포토샵. 그래서 포토샵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로 가져가기죠. 로드 파일 인트 포토샵 레이어죠. 자,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데 요 브릿지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최신 버전은 이렇게 가는데 그 전 버전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버그가 있어서 여러분 포토샵 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깔아서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가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이쪽을 쓰고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써서 두 개를 깔아놓고 쓰고 또 포토샵도 좀 뭐 시험 버전, 베타 버전이 있어서 포토샵도 두 개를 깔아서 하나는 한글로 쓰고 하나는 영문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을 보여주는 거라 이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없애고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놓고 보는데 레이어가 지금 두 장이 있는데 지금 레이어가 지금 요 위에 것이 장노출 사진이고 요게 장노출 직전에 촬영한 것인데 레이어를 바꿔 놓을게요. 야, 이걸 들고 가서 위에다가 올려서 바꿔 놔서 지금 고정된 사진을 위에 놓고 장노출 사진을 아래에 내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사진은 눈을 감겼다 떴다 해보면은 이후에 전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 봐서는 이것은 화각이 전혀 틀어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소리인데, 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풍경 사진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가 풍경 사진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생물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생물체는 없네요. 사람이 왔다 갔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돼. 이날은 날이 안 좋아서 그런가 사람이 없었네요. 지금 다른 사진에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장노출로 지금 이거 아니네요. 자, 좀 잘못했습니다. 자, 장노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없이 깨끗해지죠. 여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사람이 찍히질 않죠. 40분 동안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먼저 찍은 사진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풍경 사진은 이렇게 생물체가 들어가 있어야 풍경 사진 맛이 난다. 그게 진정한 풍경 사진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통해서라도 이 풍경 사진에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생물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풍경 사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그런 걸 보다는 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합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긴 사람도 있어서 오히려 그 풍경 사진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진을 만드는 작업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딱 맞게 놓고서 볼게요. 이 사람 여기 있죠? 자, 이것은 45분 동안 촬영한 장노출 한 컷 사진이고 이것은 촬영 직전에 또는 사진이죠. 자, 이것을 옮기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레이어 마스크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가. 근데 요것을 지금 요놓고서 요거죠? 요 아래 거가 지금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래 거가. 요것도 지난번에 지금 방금 전에 업로드한 그 HDR 머지하는 과정에서 그 합성을 해봤는데 여기처럼
거기서 세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이것도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그냥 어차피 포토샵이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레이어를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에서 듀플리케이트 복제죠. 복제해서 하나 이렇게 놓으면은 똑같은 레이어 두 개짜리가 두 개 생겼어요. 자, 하나는 좀 전에 올렸던 그 지우개를 써서 요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지우개로 지워진 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진 건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좋아요. 근데 레이어 마스크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난 할 줄 알아요 해도 사실은 자세히 정확히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지우개를 선택을 합니다. 지우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우개도 브러쉬이기 때문에 브러쉬를 가서 이 강도를 아주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는 오파시티를 많이 하지 말고 한 14? 좀 좋아요. 한 10 정도 해도 되고, 근데 이거 조금 빨리 하려니까 거칠지만은 조금 높일게요. 이게 시간상 한 25쯤 되네요. 자, 이래서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타블릿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됩니다. 타블릿으로 살살 넣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자, 오파시티 값을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게 이제 녹화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자, 한 50 가까이 되는데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 레이어 위에 있는 레이어 있죠?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레이어가 보이게. 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좋은 방법이. 자, 이렇게 해서 지워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마스크 갖고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데가 바로 이제 이러한 곳인데, 이러한 곳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아까보단 좋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이렇게 된 사진을 위에 것과 결합을 해서 보죠. 이렇게 만들 거죠. 이렇게. 이것만 해도 아주 많이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지우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아래 것을 레이어를 지워 볼게요. 자, 눈을 감겨 볼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 싹 지워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우개로 여기를 여기 다 지운 거죠. 이렇게 지운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슬 여기 되살릴 수가 없어요. 레이어 마스크는 여기 마스크의 브러쉬의 색을 바꾸면은 이거 되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지워진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거지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다른 방법, 레이어 마스크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마스크는 여기다가 흰 마스크를 씌워도 되고, 흰 마스크를 씌우면은 위에 있는 여기서 흰 마스크 씌워 볼게요. 자, 흰 마스크 이렇게 씌우면은 이제 여기 어딜 가려야 되냐? 요건 보이고 여길 가려야 해요. 여기를. 흰 마스크 여길 가리면은 뭐가 보여요? 가리면은 요 아래 이게 보이겠죠. 아까 지워서 아래 것이 보이게 만드는 거나 가려서 아래 것을 보겠다는 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여기를 가릴게요. 어떻게 가리냐? 까맣게 칠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얀 마스크는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면 어떤 얘를 아래 걸 보느냐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을 까맣게 칠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자, 이거 칠해 볼까요? 자, Alt Delete가 있습니다. Alt Delete 해볼게요. Alt, 지금 잠깐만요. 전경색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Alt Delete. 까맣게 돼 있죠? 여기 한꺼번에 칠해졌죠? 그러니까 뭐가 돼? 위에 거 안 보이고 아래 거만 보이죠? 그럼 하얀 거로 바꿀게요, 이거를. 자, 그러면 Ctrl Delete. 위에 거가 다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래 걸 눈을 감겨 볼게요. 눈 감기나 안 감기나 관계가 없고, 지금 위에 거가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자, Alt Delete. 마스크를 완전 가리는 거. Ctrl Delete. 하면은, 마스크를 다시, 흰 마스크로 바꾸는 거.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흰 마스크를 썼을 때는 아까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여기만 칠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걸 빨리 여기서 브러쉬를 좀 진하게 할게요. 진하게 해서 한 60짜리, 여기 60짜리 브러쉬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한 두 번만 지나가면 금방 될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가리는 거지, 이렇게. 요 마스크를 이해를 못하는 게 가장 많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기 흰 마스크, 검은 마스크 그냥 막연하게 알긴 하는데 어차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마스크가 그런 있다. 그래서 요 칠하는 거 여기서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이렇게 클릭해 오세요. 그러면 여기 바꿀 거니까 그냥 칠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더 올릴게요. 빨리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 마스크는 지금 브러쉬는 부드러운 브러쉬죠. 가장자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가렸어요. 자, 다시 갑니다. 가렸더니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걸 되돌릴게요. 되돌리는 것은 여기 아까 여기 하얀 거를 바꾸면 된다 그랬죠. 마스크를. 이것은 컨트롤 딜리트 하면 하얀 마스크가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딜리트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마스크를 검은 마스크로 만들어 놓고 해본다는 얘기예요. 검은 마스크는 Alt 딜리트 하면 까맣게 칠해진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Alt를 누르고 이 마스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까맣게 이제 마스크가 생기는데 까맣게 생긴 마스크도 컨트롤 딜리트 하면 하얗게 바뀐다. 또 Alt 딜리트 하면 바뀐다.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마스크를 써 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위에 걸 이제 살려야 되죠. 위에 거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있게 하고 싶고 요 배도 지금 온전한 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까만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브러쉬를 뭘 쓰냐 하면 전경색을 하얗게 하고 브러쉬를 선택하면은 흰 브러쉬가 되고 브러쉬는 부드러운 브러쉬 빨리 하기 위해서 75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길 이제 뚫는 겁니다. 여기 검은 마스크를 자, 이 검은 마스크를 뚫은 거예요. 여기를 뚫을 거예요. 이렇게 뚫은 거예요. 자, 여기 뚫렸지 벌써 이렇게 자, 뚫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람이 이제 어디 있어야 돼? 아까 여기 사람이 있었으니까 여기 두 사람이 있네요. 자, 두 사람. 그 여기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거의 다 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요 흔들리는 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브러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오파시티 값을 조금 낮춰서 많이는 안 낮출게요. 그래서
이제 살살 이거를 해주는 거죠. 흔들린 것들 아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검은 마스크를 씌워서 자, 어디가 여기를 이렇게 흰색 칠을 해줘서 열어주는 거죠. 열어줘서 이제 이렇게 합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있겠죠. 여기 이제 사람 여기 있고 살아있는 그야말로 풍경화는 살아있는 생물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이런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죠. 자, 레이어 마스크로 이렇게 두 컷으로 촬영한 지금 이러한 의도적인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해봤습니다. 다 정리를 하면은 장노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화각이 정해지고 셔터 스피드가 정해지고 다 한 다음에 장노출로 들어가기 직전에 한 컷을 떠내는 거예요. 좀 빠른 셔터로. 그러면은 그런 가지고 있고 이제 장노출 촬영을 한 다음 장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피사체가 흔들리면은 그 위에 사진을 그 위에다가 씌워서 지우개를 이용하든 마스크를 이용하는 것은 가리는 거고 열어주는 거고 지우개는 지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해서 완전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노출 사진을 찍었을 때 흔들린 피사체를 어떻게 보정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